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가 뜬금없이 29년 전 타임캡슐을 열었던 이유입니다. 먼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게시물에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모론의 실체를 확신한 계기라는 게시물에 에스더 김이라는 분이 당신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진리를 외쳐주시고 사람들을 깨워주세요. 캠트레일을 미군군이 우리 정부의 묵인하에 뿌리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항공운송교통부 장관 쪽에 물어보시면 어떨지요? 비행기가 뜨고 나는 것을 주관하는 데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정치 지도자들이 일루미나티에 포섭되어 있음을 절감합니다. 미국은 다행히 트럼프가 당선되어 그들의 세계지배, 세계 노예화의 마지막 장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먼저 크리스천들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불패한 일루미나티의 꼭두각시들을 처단하시고 나라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진 온갖 악이 버젓이 행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요 이 나라를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분은 저랑 사용하는 용어는 좀 다르지만 마음이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에스터 김님. 또 다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 리플리 온 남의 유튜브에 Turn off your TV 볼륨 6님이 단 댓글에 대해서 이혁진님이 근데 태양은 왜 둥근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가 뜬금없이 29년 전 타임캡슐을 열었던 이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는 구로 부정선거는 말 그대로 구로 부정선거였을 뿐이다. 1. 구로 부정선거 빠밤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고 12월 직선제 선거를 하게 되었다. 87년 대통령 선거 때 엄청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으니 이는 구로 부정선거 사건이었다. 87년 대선 당일 투표 시간에 빵봉지로 위장한 차량에 부재자 투표함이 몰래 옮겨지고 있는 것을 적발한 민주 시민들이 투표함을 탈취하고 부정선거다! 라고 선포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부정선거 규탄 점거 농성을 했는데 그것을 백골단이라는 무시무시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진압하여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중상을 당해 불구가 되기도 했고 체포를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었다. 이 불의에 항거한 숭고한 부정선거 규탄 민중 항쟁은 돌 속에 갇힌 말이라는 영화로도 기록되었다. 2.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다. 빠밤 29년 긴 세월이 흘러갔는데 2016년 7월경 갑자기 중앙선관위가 1987년 구로 부재자 투표함을 개함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29년 전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선관위가 그 투표함이 문제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희생을 당한 셈이 되는 것이었다. 명예를 위해 당연히 강력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7월 12일 2016년 7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함을 반대하는 구로동지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저도 이날 윤종호 의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민중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고 이분은 2017년 12월 21일에 윤종호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그 국회의원직 박탈형을 확정 판결을 당했고 그날 그 바로 그 같은 날에 홍준표라는 사람은 무죄 확정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는 무죄 선고하고 무죄는 유죄 선고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문제가 많다고 말이 많죠. 그날 구로 동지의 분들이 기자회견에 참관하게 해주셔서 현장에서 클립으로 촬영했다. 그 국회에 갔었어요. 이 기자회견을 보려고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들여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들여보내주지를 않았고 한참 그냥 서 있었는데 구로 동지회 선배님들이 저를 데리고 이 사람이 우리 일행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도청 부동산을 하면서 연 2만 명의 한 시민들, 어린 시민들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30년 고통 속에 살아오거나 먹고 지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 의혹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획득하고 있지 못한 부동산과 관련 혐의가 부동산 부정투표를 개하는 이벤트하고 부정선거를 보도하기 위한 시도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선거법에는 반복된 선거부정과 공정하지 못하고 무능한 선거관리 행위에서 하루빨리 광고 편향을 하며 민주주의 기본 전쟁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6년 7월 12일 구로구청 부동산과 하는 수행범죄 연구교 이사입니다. 네, 이 성명의 마지막 부분을 한 1분 정도 촬영한 건데요. 아이고 다시 플레이를 했네요. 이 마지막 부분의 논지가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2012년 18대 대선 때 그 개표 부정을 했거든요. 그 개표 부정을 했으면서 그 투표함을 까보고 마치 문제가 없었던 듯이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선관위는 그 개표 부정 같은 거 안 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한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다. 그런 논지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 선관위 왈. 부정선거는 아니었다. 빠밤. 결국 선관위는 87년 대선 구로 부재자 투표함을 개함을 강행했다. 그리고 최근 그 결론을 이렇게 발표했다. 당시 운영 미숙에 의한 불상사였지만 조작은 없었고 법 위반이나 부정선거는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경의와 유감을 표하고 위로를 전한다. 자, 선관위가 이미 그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 발표할 건지 미리 짜놓고 이 개함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를 어떻게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로 부정선거라면 나올까요? 만약에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87년 구로구청 사건 투표함 검증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만 보겠습니다. 선관위도 아전 인수식으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 기사 역시 물론 아니라는 그 선관위의 아전 인수 시기에 그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이겠지만 그거는 상관없이 결과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결과가 안 나왔네요.
검증 진실을 29일에 깐 다음이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여기 결과가 있네요. 우편 봉투에 담겨있던 4,325표를 이날 분류한 결과 1번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 3,133표 72.4%가 나왔네요. 그리고 2위가 기호 3번 김대중 민주평화당 후보 지금 민주평화당이랑 비슷하네요, 이름이. 575표 13.3%. 그리고 3위가 기호 2번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 404표 9.3%. 기호 4번 김종필 민주공화당 후보 130표 3.0% 차례로 나왔다. 또 기권 204표, 무효 82표, 기타 1표였다. 1987년 당시 전국적으로 노 후보가 36.6%를 얻고 이어 김영삼 후보가 28.0%, 김대중 후보가 27.0%였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공정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한번 그러면 87년 대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87년 대선 대통령 선거 위키백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거를 보겠습니다. 959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거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노태우가 16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도 16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180만 표입니다. 서울 득표 결과는 180만 표로 김대중 후보가 1위였죠. 근데 이 구로 부재자 투표함을 까보니까 노태우 후보가 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13.3%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조작이 없었다고 단언을 할 수 있을까요? 선관위?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4. 구로 부정선거는 말 그대로 구로 부정선거였을 뿐이다. 빠밤. 이 결론에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 위반이나 부정선거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투표 시간에 빵봉지 등으로 가리고 위장한 투표함을 몰래 개표장으로 이동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실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부정선거였다. 다시 말해 구로 부정선거는 말 그대로 구로 부정선거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조작의 여부랑 상관없이 그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입니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있다. 제176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우편 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 투표함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이런 법입니다. 부정선거라 함은 다름이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인데 87년 대선 그룹 부재자 투표함 사건은 더 말할 것 없이 부정선거였을 뿐입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말할 것인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무효가 된 투표함을 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작이 있고 없고도 아까 결과를 봐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노태우가 72.4%가 나왔는데 서울 개표 결과랑 아주 큰 편차가 나오죠. 노태우가 30%고 김대중이 32%였는데 구로 부재자 투표함에서는 72%가 나왔으니까요. 32%에서 72%가 뻥튀기가 됐죠. 근데 구로 부재자 투표에 더 본질적으로 가서 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투표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투표 시간에 투표함을 이동하다가 적발이 된 거였어요. 그 빵봉지 등으로 위장을 하고 몰래 옮기다가 적발이 된 그 사건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부정선거였을 뿐입니다. 자, 조금 제가 흥분을 했는데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5. 중앙선관위가 뜬금없이 29년 전 타임캡슐을 열었던 이유. 빠밤. 흥분하니까 빠밤도 흥분이 됩니다. 이제 중앙선관위가 뜬금없이 29년 전 타임캡슐인 87년 대선 구로 부재자 투표함 개함을 했던 동기, 그 정치적인 목적을 폭로하겠다. 강동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지금이라도 밝혀야, 이런 쿠키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용을 해놓고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개표 부정도 있었다. 강동원이라는 19대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의 대안으로 제시한 안은 투표소 수개표다. 이 투표소 수개표라는 것의 핵심은 투표한 곳에서 절대로 투표함을 옮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해 개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없다. 이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이틀 만에 반대 의사가 9천여 건에 달렸단다. 부정선거 환자들의 조작임을 알 수 있다. 1987년 대선의 구로 부정선거의 정체도 투표함을 옮기다가 터진 사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2년 총선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사건도 있었다. 이 역시 같은 성격의 부정선거다. 왜 중앙선관위가 87년 대선 부재자 투표함 타임캡슐을 열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는가? 6. 2016년 다시 돌 속에 갇힌 말. 빠밤. 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2013년 1월 4일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은폐하고 있다. 부정은 묻을수록 폭발력이 커진다. 전창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열 현재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무엇 때문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질 끌고 있을까? 박근혜 사태에 반대합니다.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1987년 대선 구로 부재자 투표함 사건은 부정선거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선배님들의 투쟁은 분명히 대부정선거 항쟁이었다는 것을 확인해드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당했습니다. 선관위는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씨였습니다.